오늘 진짜 인터뷰는 북한 문제, 남북 문제 최고의 전문가 세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은 꼭 들어가는 분이죠. 경남대 김근식 교수인데 지금은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후보로 전주 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 겸 국회의원 예비 후보 연결해서 개성공단 관련 문제, 어제에 이어서 김진양 교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크게 다르진 않고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른 분의 견해 한번 들어보겠고요. 아울러서 전북 지역 특히 전주의 선거 상황이 대단히 유동적이라고들 합니다.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호칭을 교수 겸 국회의원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싶거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십시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대단군님, 하태경 씨가 전쟁 불사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다는데요. 전시 작전권이나 가져오고서 그런 말을 하지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일본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 명분을 쌓아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부르는 새누리당으로 프레임을 짜주기를 바라나 봅니다. 참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게 놀랍군요. 전쟁 불사? 전쟁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파괴되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희생당하고 이런 걸 상상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니까. 하태경 씨는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군요. 전쟁 불사라니요.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응대를 해야 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이런 자가 버젓이 현직 의원이고 또 어디 출마도 하고 그런 데던데. 네. 터진 입이라고 다 나오는 게 다 얘기는 아니죠. 오케이 마리님. 그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트윗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2013년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남북 합의서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런 남북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역사적 의미를 이미 획득한 이런 기본 합의서마저도 아무런 고려나 주변 상황에 대한, 그리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덜컥 저질러 놓고 보는 이런 정권에게, 이런 폭주기관차에게 계속 운전을 맡겨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야당 정신 차리라는 얘기 탄자나이트 주셨고요. 지금 근데 선거 때문이라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 받습니다. 광주 어울공방님, 네, 내일 토요일이죠.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농민 백남기 어르신, 전남 보성 농민회 회장을 맡기도 했죠. 지금 80일 넘게 아마 지금 누워 계시는 거죠. 80일 가까이인가요? 백민주화 양 따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시위하고 있다는 얘기 언젠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 하면서 도보 순례를 시작한답니다. 보성에서 서울까지,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옵니다. 일부 구간 도보 순례에 광주 조합원님들 동참하신다네요. 출발은 내일 오전 8시 광주 518 교육관 앞에서 떠난답니다. 참가 문의는 전화번호 010-3434-2400, 아마 어울공방님의 개인 휴대전화 같은데요. 올려주신 웹자보 많이 좀
봐주시죠. 참고해 주시죠. 도보훈리의 참가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16일 동안 잡으셨군요. 그러니까 내일 2월 11일이면 오늘인 어젠데요. 이건 참가 신청이군요. 네네네. 참가비는 없고 숙식을 미리 준비하기 어려워서 참가자 본인의 숙식을 직접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고요. 보성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인데 설은 지났지만 여전히 날씨는 차갑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기에 많은 뜻이 담겨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살짝 부딪히거나 남의 발을 우연히 밟게 되면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뇌사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 2달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책임자, 나란 일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와서 사과하거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륜이 끊긴 지점, 그런 것을 우리는 폐륜이라고 말하죠. 이 사진이면 굉장히 빨리 펼쳐지지가 않군요. 이 아이패드 이게요. 원유철, 김무성, 유승민 이 세 사람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자. 이런 얘기도 신가동 코브라님 주셨고요. 애국 보수가 사드 배치에 모범 보이라. 그럴 거 아니라면 배치 주장을 하지 말던가. 네, 탄자나이트님. 정확합니다. 쿠로로님은 원유철은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늘어놓고 있나? 전쟁 광신도인가? 이렇게 질타하셨고요. 핵무장론,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 하는데, 그럼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정말 개소리다. 핵이 무슨 권총이냐? 이렇게 또 일갈하셨습니다. 이재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단히 형식적일 것이고 형편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사이드카도 발동됐지만 서킷 브레이커도 그 이후에 다시 발동이 됐는데 그 내용은 브리핑에는 없었다. 서킷 브레이커는 간단히 선물뿐 주식 매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 네. 급락을 계속하니까 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 그 부분은 기사에는 원고에는 빠져 있었죠. 네, 닉네임 말근용님 고맙습니다. 다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은 것 같다. 문제는 이제 이것은 시작도 아니라는 거다. 멋진 남님,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견해 주신 분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소통, 그 위에 존재하는 방송이라는 믿음, 서로 간의 믿음은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경남대 김근식.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주변에 무슨 개가 컹컹 짖는 소리도 나고 아주 인터뷰가 다이나믹하군요. 집에 좀 들어왔는데 지금. 그러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생방송의 묘미이긴 합니다. 요즘 그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해 놓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리라고 짐작은 하겠습니다. 지금 네네. 경남대 교수직을 휴직, 사직,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경남대 교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방학 중이니까요. 예. 그리고 아직 공천이 확정이 됐거나. 예.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교수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비 후보 겸 교수인데, 예. 정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빗발치는 비난을 받으니까 하루 만에 일단 서울대 사퇴했더라고요. 거기는 경우가 다르죠. 거기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했고요. 예.
장관을 하고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진박으로 분류돼서 예. 대구로 출마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예. 그 잠깐 한두 달 비었다고 그래서 다시 교수직을 복귀한 거니까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예, 어쨌거나 네. 그때 차제에 지금 뭐 교수의 정치 활동은 물론 보장돼 있습니다만 교수직을 뭐 휴직이냐 사직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한번 있었던 기억이. 그건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요. 네. 국회의원들 그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를 하면서 예. 국회의원 본인들의 특권은 별로 안 내려놨지만 예. 그중에 법이 통과된 게 뭐냐면 교수직은 그 국회의원이 되면 예전에 휴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사퇴를 하도록 법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 그럼 사퇴를 하는 게 맞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상을 끼고 안 보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제발. 출마할 사람들은 사퇴하는 게 정답이네요. 당선되고 사퇴하는 게 법으로 돼 있다니까요. 당선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교수직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퇴를 그렇죠. 해라라고 법으로 네네. 꽝꽝 네. 못 박아놨다 이거죠. 네네. 자,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인터뷰 핵심. 우선 개성공단, 자타가 공인하는 남북문제 전문가시니까. 우선 북한의 경제 규모, 우리의 세입, 세출, GNP, GDP, 이렇게 자본주의 잣대로 따지기는 조금 뭐합니다만, 북한 1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 얼마쯤 됩니까? 그 북한의 경제 규모를 뭐 정확히 우리 화폐 단위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예.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수치 같은 것을 7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4월 달에 매년 열리는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예결산을 하니까 예. 정부 예산만 나옵니다. 정부 예산. 그것도 북측 화폐 단위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를 달러로 환산하면 대충 추정은 가능하겠네요, 예산은. 근데 그 달러도 이게 이중 환율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위로 하는 북한 단위 화폐 원하고요. 예. 그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환율로 치는 화폐 그 환율하고 시장에서 환율은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당하게 정확히 보기는 힘들죠. 예.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통일부가 뭐 1억 네네. 달러 지금 저 북한 5만여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는 임금 이것이 핵이나 미사일 등등으로 전용되고 있느냐, 전용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줄 줘야겠다고 하는데, 그거 막아봐야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그거 이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GDP라든지 아니면 전체 그 예산 규모를 정확히 우리 돈이나 달러로 정확히 환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 북한의 대외 교역은 그건 달러로 환산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거는 한 10조 규모가 넘는다며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할 때는 이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이 대외 교역 규모를 한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 봅니다. 그건 이제 북중이 제일 크고요. 북중 교역이 그중에 한 90% 이상 돼서 65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북중 교역 같은 경우 이게 중국의 세관을 통해서 이게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대충 정확한 수치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 북중 교역이 65억 달러 되고 전체 북한의 대외 교역이 한 7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1억 달러는 전체 그 교역 규모에서도 사실은 7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중동 특수, 제2의 중동 특수를 북한이 또 인력 송출해서 누리고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지금 두드러진 북한의 그 경제 전략 중에 하나가 인력 송출이고요. 이 대규모 인력 송출이 이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국가하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제 저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한 3만 명 이상 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때 그 중동에 근로자 파견해가지고 우리도 짭짤하게 그 외화 수입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전체 경제 규모에 따져서 본다면 지금 해외에 인력 송출로 한 10만 명 이상이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 발표는 상당히 좀 견강부회한 측면. 그렇죠. 팩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북한이 이 개성공단 폐쇄를 입게 될 경제적 아픔, 경제적 그 피해, 고통 이것은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은 만 하루 만에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전면적인 추방, 자산 동결 이렇게 아주 신속하고도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통일부나 청와대 핵심, NSC 관계자 이 사람들이 이런 북한의 대응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김 교수는 보십니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부로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거 무능한 거 아닙니까? 예상 못했다면. 그렇죠. 예상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당 그 당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간부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거기서 그분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발 지금 공단에 남아있는 원부자재하고 완제품, 반제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계엄령, 포고령 내리듯이 이렇게 철수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하소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오케이.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집을 부려서 원칙을 지켜서 자기들은 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폐쇄라는 결정을 하면 그 폐쇄라는 결정을 관철시키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거기에 남아있는 인력이 어떻게 안전하게 철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업들이 거기에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남아있는 원부자재나 완제품, 반제품이나 그야말로 자기들이 생산한 것들을 지금 납기에 맞춰가지고 갖다 납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업이라는 건 신용이 기본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빼낼 수 있는 시간은 정리를 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하고 협의를 해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걸 해놓지 않고 하면 그게 정부는 다국민 보호조차 못하는 거죠. 그거. 네. 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을 알고도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서 청와대나 통일부, 청와대겠죠. 청와대가 기대한 실질적인 기대 이익 얻고자 하는 건 과연 뭘까요, 그러면?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정부 청와대가 이제 그 단행을 하면서 생각했던 그 목표라고 할까요? 이거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북한의 이른바 경제적인 고통을 주겠다. 근데 그건 아까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통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다지 큰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자기 똑똑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팔목을 자르는 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런 걸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단호하게 우리가 이번만큼은 좌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끝을 보겠다라는 단호한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예. 중국과 러시아 또 국제사회에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강력하게 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번째 결기를 보여주는 것도 제가 볼 때 결기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예상치 못한 단호한 후속타를 맞아서 지금 우리가 더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기를 보여주는데 그 결기가 우리 스스로 정말 자해성 스스로의 지금 피가 철철 나는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지. 결기를 보여줬으니까 그동안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 제재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제재에 굉장히 좀 주저스러운 그 중국의 태도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서 대북제를 강화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국제정치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기대가 관철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 정확히 알고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완전한 아마추어 정권이거나 가능성, 경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같은 걸 전혀 따져보지 않은 채 결기만 부리는 것은 순간적 후련함, 몇 시간 동안 그냥 분풀이 한번 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 정부의 좀 이 정책 결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도 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불통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내부와 관련돼서 나왔던 게 이른바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그다음에 진실한 사람들, 그래서 진박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를 배신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안 된다? 네.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제가 볼 때 국내 정치는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는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 말 듣지 않고 했으면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건 자기 그룹에서는 통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대북 정책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건 외교를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개성 얘기하고 전주 얘기를 한 6대4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김 교수께서 이동하면서 조금 연결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3분이 채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전주 안철수 신당 이렇게 말하면 결례죠. 국민의당인데 아직 네네. 명칭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국민의당의 인기 또는 지지도가 전라북도는 광주나 전남보다는 좀 달리 약간 뭐 심드렁하달까? 그렇게 예. 광주처럼 세진 않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전주 덕진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좀 훑고 다녀보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바닥 민심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제 외견상으로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 좀 잔류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호남의 이 야당의 일당 지배라는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제는 바꿔야 된다. 아하. 뭐 이런 민심이 상당히 많고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많이 요동치고 있고 물론 이것이 아직은 2월 초기 때문에 예. 지금 총선이 4월 13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실은 지금은 한 6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유권자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은 그냥 다 상황을 알고 이렇게 다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큰 바람으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밑바닥을 상당히 많은 마그마처럼 밑바닥을 끓고 있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아직은 않고들 계신다. 예, 그러나 그 밑바닥의 그 변화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례되는 말씀인 줄 알지만 그냥 결례되는 말씀 제대로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냥 듣고 이해를 해주시죠. 아량이 넓으시니까. 혹시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된다는 일반적인 말이 있는데 예. 지금 밑바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그런 쪽은 아니신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지자들이나 제가 아는 지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지금 예비후보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방식이 뭐냐면 길거리 사람들한테 명함을 나눠서 그렇죠. 인사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제가 뭐 아는 사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특정 다수의 지나다니는 분들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합니다. 만나는데 네. 그분들한테 명함을 주고 인사하고 김교식이다 하면 알아보는 분들도 적잖이 계시고 알겠습니다. 잘 갔다. 잘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초만. 정동영 전 장관이 전주 덕진으로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정동영 장관께서 이 호남의 중요한 정책 자산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역할과 또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존중하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네. 선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인터뷰를 이렇게 허겁지겁 마치는군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비가 좀 온답니다.